미국이 한국인 기술자 300명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더니 현대차가 로봇 3만 대로 복수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2025년 9월이었죠.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진짜 미친 일이 벌어졌거든요.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이 수갑차고 쇠사슬에 묶여서 구금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상황이냐고요? 첨단 배터리 기술. 전수하러 간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불법 이민자로 낙인 찍힌 거예요. 평생을 배터리 만들어 온 사람들한테 한 짓이 이거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나중에 뒤늦게 정신 차리고는 아니 얘네들은 평생 배터리만 만들어 온 사람들인데 라면서 자기네 이민 당국 비난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진짜 미국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형적인 미국식 셀프 디스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현대차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2026년 1월 5일 라스베이거스 CES 2026 무대에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등장했어요. 이 로봇 스펙 좀 보세요. 키 75cm의 관절이 무려 56개인데 이 관절들이 전부 360도로 회전한다니까요? 완전 인간 관절의 상위 호환 아니냐고요. 무대 중앙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관객한테 손 흔드는 거 보고 저는 진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사람 손이랑 똑같이 생긴 손에는 촉각 센서까지 탑재됐고 360도 카메라로 모든 방향을 동시에 인식한다고요. 최대 50kg을 들어올리는 건 기본이고 대부분의 작업을 단 하루 만에 학습할 수 있대요. 진짜 인간보다 빠른 학습 속도죠. IT 전문 매체 시넷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CES 2026에서 확인한 수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단연 최고라면서 최고의 로봇상을 바로 줘버렸어요. 테슬라 옵티머스도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로봇도 있었는데 전부 제치고 1등 먹은 거죠. 그런데요, 이 로봇이 투입될 장소를 듣고 저는 진짜 현대차 전략팀한테 절할 뻔했거든요. 바로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몇 개월 전에 한국인 기술자 300명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던 바로 그 공장이에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현대차는 공식적으로 2028년부터 이 공장에 아틀라스를 배치해서 부품 분류 작업을 시작하고 2030년까지 조립 공정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죠. 3만 대요. 이거 거의 로봇 군단 수준 아니에요? 현대차는 이 모든 걸 발표하면서 항해 성명도 안 냈고 보복 발언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로봇을 무대에 올려놓고 투입 장소만 발표했을 뿐이죠. 근데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말로 하는 항의는 일시적이지만 로봇으로 보여주는 대응은 영구적이니까요.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는 양산형 아틀라스는 올해부터 현대차 그룹 제조, 공장 투입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현대차는 구글 딥마인드랑 파트너십을 맺고 AI,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아틀라스에 통합한대요. 이게 뭔 뜻이냐면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 복잡한 판단과 학습까지 가능한 진짜 AI 로봇이 된다는 거죠. 올해 미국의 로봇 메타플랜트 애플리케이션 센터를 설립해서 조지아 공장 데이터로 로봇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킬 계획이래요. 진짜 현대차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보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로봇공학 전문지에서도 이 타이밍과 장소가 의미심장하다고 분석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내쫓았으니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라고요. MIT 로봇공학연구소는 2030년까지 조립을 확대한다는 건 결국 상당 부분의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죠. 조지아주 현지 경제연구소는 완전 멘붕 상태예요. 한국 기술자들이 창출했던 직접 고용과 간접 경제 효과가 자동화로 대체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처음에 8,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했는데 로봇 투입이 본격화되면 이 숫자가 확 줄어들 거래요. 더 웃긴 건 이민 단속을 신고한 조지아 정치 지망생 토리 브레이넘이라는 사람이에요. 얘가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면서 단속을 정당화했거든요. 근데 로봇이 투입되면 조지아 주민 고용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 자승자박이죠. 하버드대 노동경제학과에서도 단기적,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 기술자를 내쫓은 대가를 장기적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도 진짜 재밌는데요.
제조업 부흥이랑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는데 불법 이민 단속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완전 모순이 드러난 거죠. 트럼프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미국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다. 우리는 없다. 그런 기술은 없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해버렸어요.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기술력 없다고 직접 인정한 거예요. 미국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2033년까지 미국 제조업에서 38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실제로 채워지는 건 절반인 190만 개밖에 안 된대요. 왜냐고요? 미국 Z세대 대상 조사에서 제조업 직종을 선호하는 비율이 14%밖에 안 되거든요. 한 미국 기업 경영자가 토로하길 요즘 젊은이들은 암호화폐나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고 제조업은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결국 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내쫓았는데 그 자리를 미국 노동자가 아니라 로봇이 채우게 된 거예요. 완전 아이러니하죠? 스탠퍼드대 국제정치경제학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과 산업 정책 사이에서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미국 현지 한국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미국 프로젝트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대요.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및 자동차 산업 기업들은 미국 추가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죠. 삼성전자도 지금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조지아 사태 여파가 여기까지 미칠까 봐 완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텍사스주는 이런 불안을 잠재우려고 2026년 1월에 급히 삼성전자한테 2억 5천만 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완전 애원 모드죠. 조지아주도 지금 한국 기술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대요. 근데 현대차의 답변은 명확해요. 사람 대신 로봇을 보내겠다. 이게 바로 현대차의 복수 방식이에요. 흥미로운 건 현대차가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CES 무대에 로봇을 올려놓고 투입 장소를 발표했을 뿐이죠. 근데 이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아틀라스 스펙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작동 가능하고 방수 설계라서 세척도 가능해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불평도 안 하고 비자도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위험도 없죠. 완벽한 노동력 아니에요? 현대차의 로봇 전략은 조지아 공장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전 세계 현대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확대 투입할 계획이고 이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거래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메르세데스 벤츠의 에트로닉 등 경쟁사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제 공장 투입에서는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예요. 현대차 주가는 CES 발표 후 한국 증시에서 3% 가까이 상승했어요. 투자자들도 현대차의 이 전략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아본 거죠. 2026년 1월 현재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이미 950대 이상의 산업용 로봇이 인간,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에요.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투입되면 자동화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질 거예요. 현대차는 이 공장을 휴머노이드 로봇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래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미국이 외국 공장을 유치하려는 한편 많은 노동자들을 갑자기 구속했다면서 투자 확대를 계획한 일본에게는 몹시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보도했어요. 현대자동차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미국의 책무라고 강조했죠. 유럽 기업들도 미국 투자에 신중해지는 분위기래요. 결국 미국이 원했던 건 한국의 기술과 투자였지 한국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차는 그 요구를 정확히 들어준 셈이죠. 기술은 주되 사람은 빼고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몇 개월 전 한국인 기술자들은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범죄자처럼 끌려갔어요. 물통에 거미 시체를 보며 스파이더맨이 되겠네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죠. 진짜 이건 인권 유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들어서는 건 레드카펫을 밟는 로봇이에요. CES 무대에서 관객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흔들고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최고의 로봇이라는 찬사를 받는 아틀라스 말이죠.
이건 기술의 승리이자 정치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한 번의 판단 착오, 한 번의 과잉 단속이 미국 제조업의 약점을 세상에 완전히 드러냈고, 그 대가로 로봇 3만 대를 불러들인 거죠. 조지아주가 원했던 8,100개의 일자리는 이제 수백 대의 로봇으로 대체될 거예요. 현대차의 대응은 조용했지만 엄청 냉정했어요. 감정적인 항의 대신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 해결책은 미국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거였죠. 한국인은 쇠사슬을 찾고 로봇은 레드카펫을 바랬어요. 이게 바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냉정하며 가장 효과적인 복수의 서사예요. 2028년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부품을 분류하는 그 순간, 이 이야기는 완성될 거예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끌려갔던 바로 그 장소에서 로봇이 조용히 일을 시작하는 그 장면이야말로 이 시대가 기억할 가장 아이러니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현대차의 이 전략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미래 제조업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으며 24시간 365일 최상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자동화 시스템.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진짜 모습이에요. 미국은 한국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했지만 현대차는 그들이 가진 기술력을 로봇에 집약시켜서 되돌려줬어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혁신이죠. 구글 딥마인드에 AI를 탑재한 아틀라스는 시간이 갈수록 더 똑똑해질 거예요. 조지아 공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최적화되고, 그 데이터는 다시 전 세계 현대차 공장에 적용될 거고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쇼로 주목받을 때, 현대차는 조용히 실제 공장에 투입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 거죠. CES에서 최고의 로봇상을 받은 건 그냥 운이 아니라 기술력의 당연한 결과였던 거예요. 구글 딥마인드와의 파트너십도 진짜 미쳤어요.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통합한다는 건 아틀라스가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진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그냥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 생명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현대차가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 현대차 공장이 완전 자동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조지아 공장은 시작에 불과하죠. 한국, 체코, 인도, 브라질 등 전 세계 현대차 공장에 이 로봇들이 배치될 거고,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제조사로 확장하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 상업화에는 실패했거든요. 그걸 현대차가 인수해서 실제 제조 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거죠. 기술과 자본과 인프라가 완벽하게 결합한 케이스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멘붕이 따로 없을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을 내쫓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 넘쳤는데, 트럼프가 직접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다고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 로봇이 채우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죠. 딜로이트 보고서에서 나온 190만 개 일자리 공백 문제도 심각해요. 380만 개가 필요한데 절반밖에 못 채운다는 건 미국 제조업이 붕괴 직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는 제조업을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암호화폐나 AI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건데요? 한국은 이미 답을 찾았어요. 바로 로봇이죠. 젊은 세대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고요. 이게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텍사스주가 급하게 삼성전자에게 2억 5천만 달러 추가 보조금을 준 것도 웃겨요. 조지아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완전 겁먹은 거죠. 우리는 다릅니다. 제발 투자 계속해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꼴이에요. 근데 이미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미국 투자 재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57%가 프로젝트 조정을 고려한다는 건 거의 절반이 미국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고도 의미심장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추가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어요. 현대차의 로봇 투입 결정이 바로 그 증거죠. 사람을 보내면 쇠사슬에 묶일 수 있으니 로봇을 보내는 거예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미국의 책무라고 한 것도 전곡을 찔렀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안 하잖아요. 정치적 쇼를 위해 외국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어떻게 안심하고 투자하겠어요? 유럽 기업들도 이제 눈치 보고 있어요.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조심하자는 분위기죠. 결국 트럼프의 과잉, 이민 단속이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현대차 주가가 CES 발표 후 3% 상승한 건 투자자들이 이 전략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본 거예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2026년 1월 현재 조지아 공장에 이미 950대의 산업용 로봇이 있다는 것도 놀라워요.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추가되면 거의 완전 자동화 공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감독만 하고 실제 작업은 다 로봇이 하는 시스템이죠. 현대차가 이 공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것도 전략적이에요. 실제 공장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로 로봇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 노하우를 전 세계 공장에 적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로봇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제조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는 거예요. 아틀라스의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작동 가능하다는 스펙도 미쳤어요. 이건 거의 모든 환경에서 작동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북극이든 사막이든 상관없이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방수 설계라서 세척도 가능하고 유지보수도 쉬워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인간은 8시간 일하고 16시간 쉬어야 하는데 로봇은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하죠. 생산성이 3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불평도 안 하고 노동조합도 안 만들고 임금 인상 요구도 없어요. 완벽한 노동력이죠. 비자가 필요 없다는 것도 핵심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은 비자 문제로 쇠사슬에 묶였지만 로봇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항공기에 실어서 보내면 끝이에요. 이민 정책에 영향받지 않는 완벽한 해결책이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위험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현대차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거든요. 사람은 당신들이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도 기술은 로봇으로 보내겠다. 이거죠. 한국인 기술자 300명이 물통의 거미 시체를 보며 스파이더맨이 되겠네라는 조롱을 들었던 그 순간 현대차 본사에서는 이미 복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CES 발표 준비, 구글 딥마인드와의 파트너십, 조지아 공장 투입 계획.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됐던 거죠. CES 무대에서 아틀라스가 손을 흔들며 관객한테 인사할 때 그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쇠사슬로 묶을 수 없는 형태로라는 메시지였던 거죠. 전 세계 언론이 최고의 로봇이라고 찬사를 보낼 때 조지아주 관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국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간 그 공장에 저 로봇이 투입된다고? 소름 돋지 않나요? 토리 브레이넘이라는 정치 지망생이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며 단속을 정당화했는데 이제 로봇이 오면 고용은 더 줄어들 거예요. 완전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원했던 게 이게 맞나 싶을 거예요. 하버드대 노동경제학과의 단기적,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 기술자를 내쫓은 대가를 장기적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8,100개 일자리가 수백 대의 로봇으로 대체되는 거니까요. 스탠퍼드대 국제정치경제학연구소의 이민정책과 산업, 정책 사이의 일관성 없는 모습이라는 분석도 정확해요. 트럼프는 제조업 부흥을 원하면서 동시에 그걸 가능하게 할 외국 기술자를 내쫓았어요. 완전 모순이죠. MIT 로봇공학연구소의 상당 부분의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맞아요. 2030년까지 조립 공정으로 확대한다는 건 거의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현대차가 단 한 번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항의 성명도 없고 보복 발언도 없고 그냥 조용히 로봇을 무대에 올려놓고 투입 장소를 발표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게 딱 이런 경우예요. 현대차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전 세계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쇠사슬로 묶어? 그럼 로봇 보낼게. 이거죠. 2028년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부품을 분류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한국인 기술자들은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던 그 자리를 이제 우리가 만든 로봇이 채우고 있구나. 자부심과 씁쓸함이 동시에 느껴질 거예요. 미국이 원했던 건 한국의 기술이었지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현대차는 그 요구를 정확히 들어줬죠. 기술은 주대 사람은 빼고 로봇으로 대체한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걸 줬는데 미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형태로 준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냉정하며 가장 효과적인 복수예요. 감정적으로 화내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이 상대방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거고요. 한국인은 쇠사슬을 찾고 로봇은 레드카펫을 바랬어요. 이 대비가 모든 걸 말해줘요. 인간은 범죄자 취급받았지만 그들이 만든 기술은 영웅 대우를 받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